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 충격 12.16 부동산 대책. 어제 갑자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죠? 아주 이례적이죠. 또 급박하게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다소 충격이 있는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놓고 본다면 좀 강한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급박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돈 되는 내용, 그 핵심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원인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그토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가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대책, 제가 생각한 만큼 그런 강력한 대책이 아니다는 얘기죠. 차 빼고 포 빼고 맛 빼고 심지어 졸까지 다 뺀 그런 분양가 상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는 게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즉 금융과 세금과 청약 또 여러 가지 거래 규제에 대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결국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대출 규제가 되겠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이 관리 강화인데요. 중요한 거는 15억이 초과되는 그런 고가 아파트 주택 구입용으로 담보대출 금지라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역사를 공부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런 대책은 못 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대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20%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싼 아파트를 은행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고가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다. 여기에 대한 제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핵심은 투기지역, 투기 가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가 되겠죠. 요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DSR 관리 강화, 즉 총부채 원리금 부채 상환도 관리를 강화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돈줄을 좀 조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매수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이 달려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세금 규제인데요. 그 중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고요. 단기 보유 양도세 50 내지 40% 중과죠. 즉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단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서. 즉 일시적 양도세 중과세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그것도 2020년 6월까지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거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서서히 단타가 성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기간에 사고 팔아요. 즉 돈만 생긴다면 그냥 파는 거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이란 거는 어느 정도 장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투자의 흐름을 본다면 그냥 몇천만 원 투자해서 매덕 투자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 돈 벌면 그냥 팔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1년 미만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40%죠.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누진과세라는 겁니다. 즉 9 내지 15%, 24% 이런 식으로 누진과세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1년 이상만 보유하고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세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라는 얘기입니다. 누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단타를 치지 마라라는 정부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떨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죠. 일반 같은 경우는 0.1에서 0.3%,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8%죠. 이를 종부세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20억 하는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돈을 납부했다면 내년에는 1,300만 원 돈을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30%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누진율이 높아지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즉 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아파트의 시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죠.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약 70%, 7억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10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70%인 공시가격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이를 80%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또 10%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세금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고가 부동산, 고가 주택에 대해서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청약 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되었죠. 서울의 27개의 동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고요.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는 37개 동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고 경기도로 놓고 본다면 광명, 화남, 과천 13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를 놓고 본다면 서울 아파트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을 불가하고요. 청약 1순위 의무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정책을 좀 빨리 내놨으면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양도소득세도 좀 더 빨리 강화를 했다면 또 종합부동산세도 좀 더 강화를 했다면 올 여름만 하여도 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정책,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마이너스 물가 등등의 사유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경기가 휘청거린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10월 달에 한다. 결국 11월 달을 또 연기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차 빼고 포 빼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일부 추가로 지정되었죠. 하지만요, 서울 전 지역이 또 아니잖아요. 또 수도권 전 지역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은 잠시 좀 휘청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또다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죠.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강남 4구 같은 경우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한 여러분들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규제를 할까 말까,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국내 경제도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게 되면 기타 등등 부동산을 잡을까 말까 갈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서 이제는 금융이 됐든 세금이 됐든 청약이 됐든 부동산 거래 규제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처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 또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는 높은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처럼 높은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풍선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한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역 가격이 또 상승한다면 내년 초에는 분명히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이야기의 핵심은요, 정부는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8번이나 했어요. 그나마 18번 중에서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금리, 또 풍부한 유동성,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은 엄연히 존재가 하죠. 존재를 하지만은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또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 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서울 강남에서 제가 특강을 하죠. 이번 특강 시간에 다행히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1시간 정도를 포함해서 총 3시간 정도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특강 방송을 보시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